어느 날 아침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어젯밤 나눴던 그 대화가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다는 것을요. 별것 아닌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아마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을 예리하게 베어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넘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것 가지고 상처받지 말라고.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픔은 단순히 말 한마디에서 온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무언가가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픕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오랜 친구의 배신처럼 느껴지는 행동, 믿었던 사람의 차갑게 돌아선 태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온 신뢰가, 당신이 품었던 기대가, 당신이 나눴던 진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많이 기대했구나.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갔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주지 말았어야 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혼자만 무너지는 것 같은 이 고독 속에서, 아무도 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울음을 삼킵니다.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피가 나지도 않고 흉터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웃으며 사람들을 만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되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관계는 때로 우리를 너무나 약하게 만듭니다. 홀로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믿었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왜 관계에서 이렇게 많이 상처받는 걸까요? 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이토록 깊이 무너지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상대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기대.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으니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 상대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바랐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이 베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진심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감도 더 크고 실망감도 더 무겁고 아픔도 더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애착이 클수록 상처도 깊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할수록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의 무게도 함께 커진다고.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연결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 속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순 앞에서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봤던 사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냉랭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퉜으며 사랑에서도 여러 번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교과서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들은 실제로 아파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관계 속에서 무너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아프다고,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어떤 사람들은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어둡게 세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아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가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을요.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이유로 고통받고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관계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단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여기 지금 당신의 마음을 위로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위를 피하려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관계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입니다. 추운 겨울, 추위에 떨며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너무 춥고 혼자서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눕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이 차갑고 외로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찌릅니다. 내가 상대를 찌르고 상대가 나를 찌릅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찔립니다. 더 깊이 다가갈수록 상처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관계가 우리를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온기를 원합니다. 연결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입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온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가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받을까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배우자의 행동 하나에, 가장 친한 친구의 태도에 우리는 왜 이렇게 깊이 무너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가시는 더 깊이 박힙니다. 마음이 가까울수록 상처는 더 크게 남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관계가 얕은 사람의 행동은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깊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족은 다릅니다. 오랜 친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고, 그래서 그들의 가시에 가장 깊이 찔립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지혜가 등장합니다.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이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해지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로 듣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두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지혜롭게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온기를 느끼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구조입니다. 상대가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내가 바라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화가 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는 상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는 상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독립된 존재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상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당한 거리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리, 가깝되 의존하지 않는 거리, 소중히 여기되 상대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 거리. 이 거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마음을 주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능을 따르되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마음을 주되 마음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지 않는 것, 가까이 다가가되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베푼 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대를 대한 방식 그대로 상대가 당신을 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속도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방식이 옳고 상대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둘째, 상대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식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내면에 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대도 상대의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셋째, 상대에게서 내 행복의 전부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복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로서 온전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오랜 친구라고, 연인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는 더 중요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내 안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의 평화만은 지켜야 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내 중심까지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편해집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상대도 편해집니다. 당신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상대는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랑은 더 순수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깊이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랑을 갈망하는, 연결을 원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용기 있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을 주었습니다. 진심을 나눴습니다. 상처가 깊은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아픔이 오래가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밤새 눈물을 흘린 것은 당신이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미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플까봐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했습니다.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크게 다친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걷는 것처럼 한번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조차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무너진 마음도, 흔들리는 마음도 모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더 강해질 필요도 없고, 더 무뎌질 필요도 없고, 더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 아파하고 있는 당신, 흔들리고 있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관계가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당신을 만든 하나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언젠가 당신은 이 시간을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 많이 컸구나 라고. 상처를 통해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처럼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처럼 밤새 뒤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처럼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아픔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이야기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찌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완벽한 관계는 불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너무 춥다고 해서 혼자 있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시에 찔린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가까우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입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가까이 다가가되 나를 잃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것.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배워갈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무엇인지를, 건강한 경계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가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평화는 완벽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단단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픔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파하고 있는 당신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상처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당신에게, 무너졌음에도 다시 일어서려는 당신에게, 힘들지만 견디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추운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더 이상 사랑을 망설이지 않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한 후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덜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